이 책은 처음에 딱 책 페이지를 펼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컨셉은 이건 것 같아요. 복선이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이걸 만약에 놓치면 요 다음부터 한참 들어갈 때까지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넘기면 드디어 이름은 없지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녀석이 나오죠. 네. 그날 그 녀석이 나에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좁쌀만 했다. 목 옆에 보면 파란색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통통 튀는 녀석이 떨쳐버리려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크기도 점점 커져갑니다. 나중에는 야구공만해지고요. 내 모습보다도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 녀석을 보내려고 해도 안 가고, 그리고 이 녀석의 정체를 알려고 해도 알려고 할수록 더 두려움만 커져갑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간단한 설정인데요. 결국에 이 조망만한 그 점이 걱정이죠. 걱정이라는 정체가 밝혀지죠. 결국에는 이 책은 아이들의 걱정 이야기인 거고요. 맞아요. 뭐 아이들이 이 정도 책을 듣고 읽고 할 정도면 뭐 수없이 많은 또 그 간에 걱정들을 많이 했을 거지만 이런 걱정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그 걱정이나 문제 상황을 극복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지혜를 알려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다 맞아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찌 보면 어른이 걱정이 더 많죠. 그래도 작가는 그림책을 통해서 뭐 일종의 해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아마 메시지가 될 것 같거든요. 걱정이라는 거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두 가지 정도의 해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본질적인 뭐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는 피해갈 수 없다. 결국에는 맞서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걱정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걱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 걱정이 객체화되는 거죠.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 문제를 앞에 놓고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남의 문제나 남의 걱정들은 되게 너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크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중요한지, 뭐 또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게 현명한지가 바로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답은 사실 되게 간단할 수도 있고 한 발만 물러나면 본질이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더 떨어져서 놓고 보면 오히려 쉽고 별거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왜 그 광고 중에 걱정 인형이라고 있잖아요. 노래도 지금 막 생각이 나요. 보험회사 광고였죠. 그 걱정 인형은 보면 걱정은 인형한테 다 맡겨라. 메시지.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 책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 그러니까 나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걱정은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자기 걱정을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사실은 판타지인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그림책은 상당 부분 상상력과 판타지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메시지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면하라.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본질을 봐라.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난 책의 명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명장면 아마 세 가지 정도 뽑아보기로 했는데 이 책 읽으신 분들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게 꼭 세 개일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세 개로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선생님과 장면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그 장면 중에 공통되는 장면을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장면 제가 미리 펴놨는데 여기 있죠.
일단 이 장면 자체 글이 필요 없어도요. 이 장면은 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른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걱정은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네. 크기와 모습이 다를 뿐 네. 심지어는 고양이도 걱정이 있는 것처럼 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 뭐 장독대 걱정, 예. 그죠? 빨래 걱정 이런 예.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이런 걱정을 하고 지낸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그림으로 또 만나니까 새롭고요. 네. 여기서 또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잘못한 것도 네,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음. 가슴이 두근거렸다. 맞아요. 어찌 보면 이게 걱정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물론 나쁜 걱정도 있겠죠. 네. 근데 네.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기우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 음. 예,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한 단계만 건너서면 고민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두근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지에서 제 시선이 멈췄고요. 네. 두 번째 장면. 네. 아마 이 두 번째 장면은 저희가 아니라 많은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아마 이 장면 꼽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어떤 장면의 그림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한 구절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나는 그 녀석에게 사정했다. 제발 그냥 가주면 안 돼? 네가 보내줘야 가지. 나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너야. 네. 나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너야. 맞아요. 걱정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해결하고 맞닥뜨려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이것을 아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걱정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이죠. 네. 그러려면 결국 걱정을 대상화해서 만나야 된다. 예, 걱정과 만나야 걱정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함의가 들어있는 네.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세 번째 네. 장면. 아마 이제 이 세 장면만으로도 이 책이 이야기가 될 만큼 단계별로 느낌이 오네요.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예, 떠나는 장면이죠. 걱정이요. 그림도 네. 너무 예뻐요. 안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아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보내게 되죠. 예, 걱정아 잘가. 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 라고 하자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네. 걱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만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지만 결국은 같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이 책을 봄으로써 우리도 같이 그것을 배워본 셈이 되니까요. 네. 예, 요 세 장면만으로도 이 책의 핵심되는 내용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요. 그 다음 코너는 네, 뭐죠? 독서의 기술. 독서의 기술. 네, 뭐 저희들이 매번 강연 가면 제일 많이 받는 네, 질문이죠. 네. 네,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네, 질문들인데요. 독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그림책이니까 아이들과 이 그림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네, 뭐 간단한 독후 활동 정도를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독서의 기술이라는 건 네, 책을 잘 읽었냐 못 읽었냐 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을 하는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브루타 교육법이 생각나는데요. 네. 예, 꼭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네. 네, 책을 우리가 아이들이 읽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이제 머리에 둥둥 떠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책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네, 근데 이 질문들이 그냥 책을 덮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일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가장 마지막 질문이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와 이제 동일해질 때 사실 이 책을 뭐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독자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하고 읽으셨으면 아이들에게 부모님도 많은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또 질문들이 많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한
네. 일이 되는 거죠. 예, 저희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 김동완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책을 덮는 순간 독서는 시작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100분, 10분, 100분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책 다 읽으면 아 읽었다 끝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독서라는 것은 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작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네. 하고요.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독후 활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좋은 질문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녀석 걱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읽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질문 하나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가보죠. 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던져야 될 좋은 질문. 네. 예. 이 책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네. 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네. 그러면 엄마 다 읽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너도 그 녀석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예, 그 녀석 본 적 있어? 음. 예, 걱정 있어가 아닙니다. 그 녀석이라고 접근해 주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봤다라고 네. 하면 그 녀석은 언제 처음 봤어? 음. 뭐 어떻게 생겼어? 음, 너한테 무슨 말을 하디? 뭐 이런 이제 질문들로 쭉쭉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또 만약에 본 적이 없다라고 음. 하면 본 적이 없다면 이 책이 이제 연습이 될 수 있겠죠. 너한테도 아마 찾아올 텐데 네. 이 친구처럼 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어떤 것이 사실 이제 걱정이나 고민거리,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이 작가의 네.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거니까요.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그 녀석 본 적 있어? 라고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 제목을 활용한 질문이고요. 걱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걱정을 내 앞쪽에 만들어 놓은 대상화, 그 녀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질문을 던지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네. 이것과 관련된 독후 활동을 만약에 뭐 해보자면 네. 스케치북 하나 넣고 네. 너한테는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겼어? 네. 네, 라든지 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은 늘 안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 내가 늘 만날 그 걱정이라는 친구를 캐릭터화 시켜보는 것. 네. 결국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날 거니까요. 네. 그러면 아이들과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면서 비교를 해보고 네. 또 기왕 만났으니까 이름도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 별명도 좋고 이 이름도 책 좋고요. 아이들한테는 이름이 네. 하나도 없죠. 그러고 보면 이 책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등장인물들은 다 나오고 걱정도 나오는데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주인공도 있고 전화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제 베스트 장면에서 꼽았던 우리 동네 분들이죠. 이분들의 이름도 하나하나씩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름 짓기도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뭐 그 녀석이랑 대화를 나눠 보는 것도 좋겠죠. 그 역할극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그 같아요. 녀석에게 네, 걱정이라고 엄마를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엄마가 그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와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근데 이거 계속 해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어색함의 또 다른 표현은 되게 순수한 재미거든요. 아이들은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엄마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조금 큰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두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네. 1부 방송을 그럴까요? 마치는 걸로 하고 네. 2부에 가서는 이 책과 어울리는 문화 네. 이야기 그리고 들어온 질문들 네, 같이 질문들에 좀 나눠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1부 방송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